여보세요. 안녕, 난 텀이라고 해. 오늘도 무서운 이야기 한 편 들려줄게. 이 이야기는 한 10년 전쯤 이야기야. 당시 질풍노도의 시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하루가 너무 따분하고 지겨워서 차라리 죽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우울하고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 나는 정말 이러다가 미칠 것 같아서 훌쩍 떠나보기로 했지. 어디가 좋을지 고르던 중에 아직 크게 개발되지 않았던 삼척으로 떠나게 됐어. 아직 고등학생이고 딱히 돈을 모아놓은 것도 없어서 그냥 오가는 차비 이외에 돈이랄 것도 없었거든. 나는 삼척에 도착하자마자 그곳 대합실에서 잠을 잤는데 12시쯤 되니까 경비 아저씨가 쫓아내더라고. 그래서 산을 건너고 1시간 정도를 걸어서 바다에 도착할 수 있었어. 지금은 그곳에 공원이 생겼다는데 당시에는 그냥 민박집 몇 개가 고작이었고 멀리에 동해가 보이는 게 전부인 적막한 해변이었지. 관광객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이 없는 깨끗한 바다였어. 나는 한참을 바다에 앉아서 구경하다가 잘 곳을 찾으려고 했는데 돈도 없고 심지어 집에 연락조차 받고 싶지 않아서 핸드폰까지 집에 두고 왔거든. 나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어. 그렇게 새벽 3시가 됐고 삼척 시내까지 왔는데 도시가 망해가서 그런지 폐가가 많더라고. 그러다 오랜 시간 가꾸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한 오래된 시멘트 건물을 보게 됐는데 슬레이트 지붕에 반쯤 허물어진 건물이었어. 나는 그곳에서 자려고 풀들을 헤치고 집으로 들어갔지. 근데 생각보다 멀쩡했고 집은 허름했어도 어디 하나 망가진 곳이 없어서 마음에 들더라고. 그리고 벽에는 빨간 라카로 사람이 죽은 집이라고 낙서들이 써 있었고 애들이 먹고 버린 소주병이랑 음식물 쓰레기들이 악취를 풍기고 있었어. 그렇게 방에 들어갔는데 가재의 도구랑 이불, 옷가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바닥에 있는 먼지랑 거미줄 외에는 정말 깨끗하길래 바닥에 두꺼운 이불을 깔고 얇은 이불을 어깨에 걸친 다음에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거든? 근데 엄청 피곤했는데도 잠이 오질 않더라고. 그렇게 뒤척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확 드는 거야. 그것도 바로 앞에서. 나는 눈을 뜨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결국 천천히 눈을 떴어. 그런데 커다란 눈이 나를 아래서 올려다보는 거야. 보니까 두세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더라고. 나는 비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저 눈을 뜬 상태로 아이를 같이 마주보고 있었는데 짧은 머리에 이상할 정도로 눈이 큰 아이가 한참 나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씩 웃는 거야. 그리고 그 입꼬리가 끝없이 찢어지면서 누렇게 보이는 치아들이 드러났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괴한 모습이었어.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계속 내 얼굴만 보면서 입이 귀까지 찢어진 채 웃고 있더라고. 그리고 얼굴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날 놀리는 것처럼 내 얼굴을 훑어보는 거야. 그렇게 얼마나 움직였을까? 움직이던 얼굴이 갑자기 멈추더니 치아에 고여있던 침들이 줄줄 흘러나오는데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조차 없더라고. 그 순간 안방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갑자기 날 쳐다보던 꼬마가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더니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고개를 들어 주변을 봤는데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무서워서 창문을 열고 나갔는데 이번에는 작은 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아가 어디 갔니? 또 숨었니? 라고 하는 거야. 나는 창문 아래에서 입을 손으로 막고 작은 방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 그런데 잠시 후에 아가, 우리 아가 맘마 먹어야지. 이런 소리가 들리길래 언제든지 아까 걸어왔던 길로 달릴 준비를 하고 2차선 도로 쪽을 쳐다봤는데
아까 그 아기 귀신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섬뜩한 기운이 내 머리 위에서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달릴까 말까를 수없이 생각했지. 그만큼 그 소리가 섬뜩했거든. 근데 그때는 움직일 수 있는 게 떨리는 다리밖에 없었어.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고 턱은 경직돼서 이빨이 부러질 것 같았는데 그래도 위에 뭐가 있는지 봐야 할 것 같아서 천천히 위로 올려봤거든. 근데 산발이 된 머리에 아까 그 아기 귀신처럼 커다란 눈을 한 여자가 입이 찢어진 채로 창밖에 고개를 내밀더니 나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누구야? 이러는데 와,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진짜 미친 듯이 뛰었어. 그렇게 한참을 뛰다가 처음으로 뒤를 돌아봤는데 작은 방 쪽에서 아까 그 머리가 산발인 괴물이 천천히 몸을 빼고 있더라고. 마치 긴 뱀처럼 보이는 그 존재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한참을 몸이 빠져나온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몸이 나오고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키가 한 5m는 넘지 않았을까 싶어. 난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시 산길을 달렸지.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고 싶었거든. 그렇게 넘어지고 구르면서 앞만 보고 달리다가 중간중간 뒤를 돌아봤는데 마리오네트처럼 삐걱거리면서 움직이는 커다란 귀신이 보이더라고. 그 귀신은 무슨 좀비처럼 손을 뻗으면서 날 따라 걷고 있었고 나는 미친 듯이 달릴 뿐이었어. 난 그대로 삼척 시내에 도착했고 바로 경찰서에 달려갔는데 온몸이 피투성이인 나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동해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다 주더라고. 경찰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난 그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집에 가고 싶다고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어. 그렇게 동해로 가는 차 안에서 길가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그 귀신의 모습을 봤는데 어딜 가든 어떤 산을 지나치든 그 귀신은 먼 발치에서 나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 심지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응급실에 들어가는 와중에도 그 귀신은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 삼척에 가지를 않았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나를 강원도로 파견을 시킨 거야. 그렇게 삼척 시내를 바라보면서 담배 한 대를 피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하얀 뱀 귀신이 아직도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나는 최대한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서울로 올라왔고 두 번 다시 더 이상 삼척 쪽으로는 가질 않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좋아요랑 하이프 부탁하고 사연 제보는 이메일로 부탁할게.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